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 아니, 어려운 틀리는 재미도 매번 있어요. 틀려서 네. 저는 한덕수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못 나온다 얘기했었어요. 네. 원래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지금 막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불가론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덕수가 안 되는 5가지 이유가 내주 의무방 그래서 내란 주술 의리 없다, 무능하다, 방탄이다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방탄은 내란 범죄에 대한 자기. 예.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오출마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오출마론 이게 뭐냐 호불 경계 명이래요. 어려워 너무. 호가 호남. 아, 그다음에 이 불었다 바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빅텐트 바람이 불었다. 네. 그다음에 경제 한덕수는 경제는 잘한다. 아이고, 그 거짓말 그다음에 아닙니까? 개헌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재밌어요. 명략은 전통문화다. 아, 주술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돌아다녀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 정도가 흘러나온다면 한덕수 같이 예를 들면 그 미끌미끌한 장어가 뭘 믿고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명확하게 믿을 만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가지겠죠. 자기가 내란의 범죄라고 하는 빼박의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한덕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 건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내란을 몰랐다는 것도 희한한 건데 그럼 완전히 무능하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저는 후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하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도 소위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좀 드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대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고 사실 의미도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김문수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되잖아요. 경선도 안 할 겁니다. 한덕수로 단판 할 겁니다. 단판으로 한덕수로 추대할 거라고. 뭐 여론조사 이런 방식도 안 하고 네, 그렇게 그냥, 안 하고 네. 그냥 단판에서 그냥 시간도 없거니와 그런 식으로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사라질 것이고 뭔가 또 조건을 받겠지만 그래서 한덕수로 단일화하고 단판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근사하게 들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캠프 같은 경우는 이미 차렸다고 해요. 한덕수가 나경원이 쓰던 대로. 아니 그런 근데 게 하나의 시그널이지 근데 않을까. 그건 근사한 게 아니고요. 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아니 지들 수준에서 자기들은 엄청 멋있다고 할 겁니다. 단판졌다. 그래서 이제 드랍을 말씀드렸던 건데. 아니 근데 그 웃긴 거잖아요. 국민들은 감이 오죠. 5대 장점 중에 호남 같은 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고향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자기 호남 출신이라고 썼다고 막 승질 내고 그랬다는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호남 아니고 서울이다. 뭐.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보수 정권일 때요. 진보 정권일 때 나 호남. 아니 DJ 때는 호남이라고 나 호남입니다. 뭐 네네. 이런 건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호남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대요. 아니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TK 중심이라고 하는 고립돼 있는 흐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난 아니야. 나는 고립돼 있지 않아. 나는 호남 출신이야. 난 확장성이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경제를 잘해. 좀 되게 웃긴 거죠. 3년 동안 경제 말아먹고 아니 나서 그렇게 그래서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내란의 적극적 가담자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호남에서 도지사도 지냈던 이낙연 씨인가 하는 네, 사람 네. 있잖아요. 거기도 또. 그런 사람까지 불러 모은다고 이게 확장성이 있나요? 그거 아니, 나와요? 근데 사실 아까 언급되신 그 모든 분들은요 이미 네. 역사의 뒤안길에 이미 처박혀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내란 세력과 동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호남 분들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고요. 뭐 빅텐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면 빈 텐트입니다. 빈 텐트. 빈 텐트. 아무것도 네. 없어요. 빈 텐트. 그러니까 빈 텐트에서 거기서 그냥 소위 말하면은 뭐 조금 저급한 표현을 고심들 알짱될 이유가 없고요. 빈 텐트에서 괜히 바람 맞지 말고 따뜻한 국립 호텔을 가셔라. 내란 동조 세력들은 같이.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가면 한덕수가 왜 나오려고 했을까? 한덕수가 예를 들면 그 정도 예를 들면 정치적인 노욕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 윤건희 작품 아니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건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어쩌면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서 자기가 국민의힘을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내서 언젠간 올지 모릅니다만 본인이 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윤상현 말처럼 국민들을 개저지로 보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다시 복원지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윤건희의 말로
사용되는 거고 윤건희의 말인가 아니면 저기 부인 최하영 씨의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그냥 쓰임에 아까 내란 세력에 쓰이는 말로 활용이 되는 건 거죠. 아니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죠. 한덕수는 지금 국면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방탄이건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김건희도 또 나름대로의 계산이고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의리는 없다며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야 그런 계산까지 할까? 내가 여기 살아남아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난 수사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계산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동안 윤건희가 사용했던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당연히 떨어지죠. 후보가 뭐 많이 된다고 치더라도요. 근데 당연히 떨어지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을 본인들이 약간 접수하려고 할 것이고 뒤에 윤건희의 힘을 이용해서 접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란 적극적 가담자 최소한 그걸로 수사받고 조사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야. 너희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더니 그렇죠. 이제 너희들이 정권 잡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정치 보복이야라는 프레임 딱 가져가기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였던 이유만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건 내란이 아니라 내란 극복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지렛대 삼아서 윤석열, 김건희도 나중에 다가올지 모르는 사면 국면이나 이럴 때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요,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은 야, 그렇게 생각 안 네가 하죠. 참 탄압받았어. 네가 너 희생당했어. 내가 널 살려줄게라고 국민들이 나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유화적이고 악마적이에요. 악마장이라는 건 국민들의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 내란 행위를 했으면 맨 먼저 해야 될 행위는 뭐냐면 사과와 반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앞으로는 사죄하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아니야 내가 나오면은 내가 투표에서 지니까 내가 지면 나를 탄압받은 사람을 생각하겠지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 이런 사유 방식이 어떻게 이걸 머리라고 해도 대가리라고 해도 되겠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제가 그 윤석열 정권이 됐던 초반부터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3년 내내 울부짖었던 게 뭐냐면 이 윤석열, 김건희 일당들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법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상상 너머의 일을 늘 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치 보복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보리밥 먹고 다니고 양평에 땅 보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렇다면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죠. 정치 보복하지 뭐 국민들이 아니, 요구하면 하는 거지. 건데요. 법대로 하는 거죠. 네.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끝날 시간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발표됐어요. 의외의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 평가하고 말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일관된 입장을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일관된 입장이 선대위라는 조직 구성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와 뭐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상황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의 잔존 세력이 있어서 위태롭다라기보다는 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민생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고요. 외부적으로는 트럼프로 시작되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구조의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대한민국은 안 돼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4개월 동안 내란을 겪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어떤 체질, 힘이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힘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든 어떤 헌정 수호 세력들을 다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선거의 핵심은 나와 같이 정치를 했던 아니면 나와 생각이 유사한 나의 집단들과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람들과 선거를 함으로써 폭넓은 승리를 통해서 그런 힘들을 가져가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대위에 모시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일부는 좀 여기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매우 중요한 어떤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